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대 지지, 을이 유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유를 봤을 때, 이 을은 목이죠. 유는 금입니다. 즉, 금이 목을 극하는 작용이 있죠.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치우쳐져 있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육친상 평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평관의 기본적인 뜻은 예를 들어서 을이 유가 연지에 있을 수도 있고 월지에 있을 수도 있고 일지, 시지에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해석은 보통 열은 벼슬 인연의 조상이죠. 또 권위 중심의 조상. 이것은 유명과 악명을 다 두루두루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평관이라는 것은 지도력을 습득하거나 또는 발휘를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싫은데 쫓아다니는 남자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좌표론을 본다면 두부를 상징하죠. 즉 얼굴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호랑이를 만났으니. 자, 그리고 또 소년 시절이 되죠. 자, 그때 사고라든지 급성 질환인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월에 있다라는 것은 보통 행역이나 엄한 부모, 가장 오랫동안 나에게 기운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죠, 월은. 자, 그리고 또 뭔가 호랑이 벼슬을 꿈꾸기 때문에 고시성을 시험을 꿈을 잘 꿉니다. 그리고 학교 특성은 보통 정관은 공립이 많고 평관은 사립의 특성을 많이 띱니다. 자, 그리고 학문 또한 전문적이라 기술적인 학문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자, 일에 만약에 이 유가 있다라는 것은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평관이 아들이죠. 아들 인연이 강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원래 일지는 뭡니까? 배우자의 궁이죠. 배우자가 들어와야 할 자리에 아들이 들어와 앉았으니 아들이 장성함에 따라 배우자 무정의 세월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을 빨리 바깥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힘든 직장이라든지 또는 법무나 의료, 공학 중에서 덩치가 크거나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직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 한편은 처의 자리죠. 이 일지라는 것은 자, 처의 자리에 호랑이가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지 못하는 마누라가 되겠죠. 즉 마누라 잔소리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호랑이 같은 마누라죠. 자, 그런데 비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평관이라는 것은 금전, 애정, 동거 셋 중에 뭔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인연을 만날 수가 있다. 즉 금전, 애정, 동거 중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남편 떡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에 이런 평관이 있다는 것은 권위나 봉사성 벼슬을 상징하고 또 자식 현달, 즉 남자 같은 경우 아들이죠. 아들이 똑똑하니 자식 현달로 봅니다. 자, 그리고 말년에 급성 질환이나 세균성 질환으로 보기도 하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평관이니까 애인격이 되니 즉 제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직장이나 일로서 좀 무마를 시키면 해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이 유를 봤을 때 우리가 각 천간의 12운성을 관찰할 수도 있겠죠. 자, 12신살인 것은 원래 지지대 지지신살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12운성과 궤도를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종 신살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즉 12운성으로서 그 기운적인 세기를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그러한 이제 12신살로서 그러한 동작성 그리고 주변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신살에 의해서 그러한 환경적이라든지 행동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갑이 태지에 들죠. 제살이라는 것. 태지라는 것은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즉 무형의 상태라는 겁니다. 무형의 상태에서 제살이라는 것은 수옥살이죠. 즉 뱃속에 갇혀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활동력이 굉장히 위축되겠다. 그죠? 그리고 비는 안으로 칼을 가는 것이죠. 길 떠나는 은장도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나마 여기서 좀 잘 쓸 수 있는 것은 비인적인 요소는 잘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을은 절지 겁살로서 그 기운이 가장 위축된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병은 상관의 별도 되죠. 우리가 육신상 따져보면 갑은 겁재가 되고, 을은 비견이 되고, 병은 상관이 되고, 정은 식신이 되고, 그죠? 무는 정제가 되고, 기는 편제가 되고, 경은 정관이 되고, 신은 편관이 되고, 그리고 임은 정인이 되고 개는 편인이 되죠. 자, 그 해석을 그대로 붙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병은 상관의 별이 되니 상관이 사지 육해에 들어갔으니 사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 죽을 사자죠. 죽은 상태와 거의 진배 없는 상태로서 또 한편으로는 육해라는 것은 뭡니까? 저승사자를 맞는 것과 같은 상태로서 실제로는 그 기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미미해져 간다는 거죠. 유 다음에 글자가 뭡니까? 술이죠. 술에는 병이 인묘를 합니다. 인묘 직전이죠. 따라서 이때가 기운이 굉장히 약해져 가는 상태. 그러나 천을기의 별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로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정은 식신의 별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별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신금 편관을 쓰는 것보다 실제로 식신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이 을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정이 장생을 하죠. 이때는 생의 의미가 아니라 은가는 장의 의미라는 것이죠. 굉장히 넓게 온 천지 만물이 천지에 다 깔려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으니 그 기운이 가장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변동을 하는데 자의에 의해서 내 삶의 무대를 이끌어 가려고 옮기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천을 기인한 별이 들어오니 이것이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파이가 다르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때 맺었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은 인간관계죠. 그리고 뭔가 나중에 그것이 크게 써먹을 수 있는 일 또는 문서, 그런 것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문창은 실제로는 식신 대용으로서 굉장히 좋은 별입니다. 그리고 복도 따르죠. 따라서 이 정이 실제로는 유에서 이 식신의 별을 가장 잘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는 실제로 나의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가 사지 육해살에 들어갔으니 그 기운적인 세계는 굉장히 미미하고 갇힌 상태로서 가장 답답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기라는 것은 편제의 별이죠. 큰돈 융통이라든지 육친으로 보통 인간관계로 따진다면 부친의 별이 되죠. 부친의 별이 장생지살에 들어가니 이 뜻 장의 의미인데 실제로는 장의 의미보다는 약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장으로서 뭔가 그 기운도 세기가 넓게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정은 장정정자죠. 넓게 더 이상 펼쳐져, 즉 병은 꽃봉오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요 정도 벌어진 상태는 이 정이라는 것은 꽃이 완전히 만개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기라는 것은 이거는 양미자하고 뜻이 통하는데, 이 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 목자에다가 이제 그만 자라라는 의미도 되고 만미자도 되겠죠. 따라서 맛이 드는 상태로서 실제로는 약간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살로서 뭔가 새로운 나의 삶의 터전을 스스로 이동 변동하여 만들려는 그런 작용력이 있고, 또 식신대용이 문창이 있으니 기도 좋게 써먹을 수 있는 인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경이 제왕장성, 양인살에 들죠. 실제로 제왕장성이라는 것은 12운성상 이 꺾이는 부위라는 거죠. 즉, 전반부에는 최고조로 달렸다가 후반부에는 어떻게? 즉, 유의 지장간을 보면 유에는 지장간이 경과 신이 존재를 하죠. 즉, 전반부는 경이 더 주도를 하는 모양이고, 후반부로 갔으면 오히려 신금이 더 주도를 하게 되는 모양이니 실제로는 꺾이는 자리인데 그래도 그 기운적 세기는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금은 걸록망식, 홍염에 들어서 이 기운도 굉장히 오히려 경금보다 더 크게 쓸 수 있는 인자가 되겠죠. 그 편관은 솔직히 피곤한 것이죠.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만나줘야 된다는 게 자일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인의 별도 이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인자가 됩니다. 목욕 연살이죠. 목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막 태어난 아이가 오물을 씻어내는 동작. 오물을 씻어내고 나니 어떻게 뽀송뽀송 아주 귀엽고 예쁘고, 그죠? 남의 시선을 막 집중시키는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요즘 현대에서는 연예인이라든지 실제로는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은 다 목욕연살 도화가 있어야 실제로는 뜨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문서를 하나를 장만을 했는데 이것이 뭔가 소모지출은 동반을 했지만 남들이 볼 때 그 문서가 와 정말 잘 샀다, 좋다, 나도 그런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모친의 별도 되죠. 자, 그리고 천주의 또 귀인의 별이 들어있으니 실제로는 귀인의 별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큽니다. 있다라는 귀인의 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즉 자, 병과 무 같은 경우에 병은 그래도 천을 기인하는 별이 있어서 실제로 무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주라는 기인도 하늘의 부엌이죠. 즉 식신대용 이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본다면 식신대용 이상으로 하늘의 부엌이 있으니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거죠. 식복도 원래 식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귀중했죠.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이미 계속 뿌려주고 있으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음식업,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천주기인의 별이 굉장히 귀중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개라는 것은 편인의 별이 되죠. 편인의 별이 병지 역마에 들었죠. 병이라는 것은 병든 상태와 같은 것이고 역마라는 것은 이동 변동인데 타의에 의한 이동 변동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내가 이곳에서 내 뜻을 이루기 힘드니 즉 반대편에 이동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는 뜻이 이제 전해진다는 것이죠. 거의 춤과 거의 비슷한 흡사한 동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2운성적인 세계가 드러나는데 실제로 1의 지지에서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을을 음이강에서 내가 을을 쓴다고 합시다. 음이강에서 을을 내가 직업적으로 쓰는데 을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지 자리가 유가 음의 글자죠. 그래서 실제로는 잘 안 반갑습니다. 오히려 이거와 육합이 된 용진자를 배우자 인연으로 삼으면 실제로는 더 좋고, 유라는, 만약에 유가 배우자 인연으로 들어왔다 했을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이 목을 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배우자한테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을유일주가 맞고 사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 책에서 표현된 것도 실제로는 이 극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 지지, 을이 유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